여러분, 시장에는 거스를 수 없는 중력과도 같은 법칙이 존재해요. 투자의 세계에서 역사는 똑같은 사건의 이름을 빌려오지는 않지만 시장의 장기 순환 주기와 차트 속에 숨겨진 구조적 변동성은 반드시 유사한 패턴을 그리며 되풀이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데자뷰 혹은 차트의 프랙탈 현상이라 불러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29년, 인류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자본의 파국, 대공황이라는 심연으로 속절없이 추락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번영의 끝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최근 글로벌 헤지펀드의 분석가들과 경제사학자들 사이에서 소름 끼치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2026년의 경제 지표와 거시적 차트의 궤적 프로젝트가 100년 전 파멸의 불꽃이 튀기 직전의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공포를 팔아 조회수를 올리려는 마케팅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제가 제시할 냉혹한 팩트와 개량화된 지표들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느라 잠을 설치게 될 거예요. 1920년대 미국의 풍경을 잠시 복기해 보세요. 역사는 그 시대를 광란의 20년대라 기록했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류는 기술 혁명이 가져다 준 무한한 풍요에 취해 있었어요. 주식은 사기만 하면 자고 일어날 때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졌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스마트한 전략으로 칭송받았죠. 하지만 그 찬란한 파티의 끝은 어떠했나요? 1929년 10월 검은 목요일과 함께 마천루에서 몸을 던지는 투자자들이 줄을 이었고, 화려했던 뉴욕의 거리는 빵 한 조각을 구걸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씩 줄을 선 실업자들로 가득 찼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1929년의 비극과 다가올 2026년의 자산시장 사이에 소름 돋는 평행이론 세 가지를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분석해 볼 거예요. 반가워요.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데자뷰 경제노트예요. 오늘 저희는 1929년 대공황의 데이터와 다가올 2026년의 경제 지표를 현미경급으로 디테일하게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상식을 넘어 다가올 거대한 자산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존권을 지켜낼 유일한 지도가 될 거예요. 다른 영상 여러 개 볼 필요 없이 오직 이 영상 하나로 2026년 위기 대응 전략을 완벽하게 끝내드릴게요. 자, 이제 역사의 커튼을 열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판박이처럼 똑같이 흘러가는지 평행이론을 통해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평행이론은 혁신 기술이 만들어낸 가짜 호황과 자산 양극화의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꿀 때 시장은 항상 흥분하기 마련이죠. 1920년대에는 라디오와 자동차가 그랬고, 다가올 2026년의 우리에겐 AI와 로보틱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투자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생산성 혁명이 자본의 집중을 극단적으로 가속화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지수가 수직 상승하며 모든 낙관론을 정당화하는 시기지만, 이 화려한 우상향 곡선 이면에는 기술을 소유한 자와 소외된 자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이 AI가 생산성을 높여주니까 결국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모두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믿으시죠? 이게 바로 시장이 우리에게 거는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최면이에요. 역사가 말해주는 진실은 훨씬 더 차갑습니다. 기술 혁신은 거대한 부를 창출하지만 그 부는 자본가와 플랫폼 소유주에게만 수렴된다는 거예요. 1920년대에도 공장의 자동화로 물건은 쏟아졌지만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정체되었습니다. 결국 물건은 넘치는데 살 사람이 없는 과잉 생산의 늪이 대공황을 불렀죠. 2026년의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기업의 이익은 늘리겠지만 대중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파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볼까요? 1920년대 당시 라디오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RCA는 불과 몇 년 만에 주가가 수백 퍼센트 폭등했습니다. 라디오만 있으면 온 세상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는다는 환상이 모든 유동성을 빨아들였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테크 기업들이 그리는 차트를 보세요. 100년 전 RCA의 전성기 차트 위에 지금의 주가 그래프를 겹치면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특히 양극화 지표를 보면 더 무서워요. 1929년 직전 미국 상위 0.1%가 하위 42% 전체와 맞먹는 부를 가졌는데, 현재 전 세계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은 이미 그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빈부격차가 아니라 시장의 소비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포모를 차갑게 식히세요. 남들이 신고가 경신에 열광할 때가 바로 당신이 비중을 조절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실질 매출이 수반되는 진짜 회사를 구별하세요.
100년 전에도 라디오 관련 잡주는 모두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오직 현금 흐름이 확실한 대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합니다. 셋째,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실물 가치로 전환하세요. 하이테크 거품이 터질 때 마지막까지 가치를 지키는 건 결국 본질적인 자산이니까요. 누군가는 질문할 겁니다. 지금은 100년 전보다 정부의 시장 개입 능력이 훨씬 좋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연준과 정부는 1929년보다 훨씬 세련된 도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도구들이 부작용 없이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억지로 막아온 변동성이 2026년이라는 시점에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 그 파괴력은 100년 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술적 환상이 우리를 속였다면 그 환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두 번째 유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무역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보호무역의 칼날이죠. 이게 왜 2026년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과 주식 계좌를 동시에 박살낼 뇌관이 되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행이론은 보호무역주의의 귀환과 글로벌 공급망의 파열입니다. 보호무역주의를 투자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자본의 효율적 흐름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차단되는 구간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가장 싼 곳에서 만들고 가장 비싼 곳에 파는 효율을 누려왔죠. 하지만 2026년 이 시스템은 완전히 멈춰섭니다. 각국이 자국의 자원과 기술을 성벽 안에 가두고 통행료를 올리는 시대, 즉 블록 경제의 부활입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우리나라 공장을 돌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관세를 높이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1930년 미국이 제정했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자국 농민을 돕겠다고 시작했지만 결국 전 세계적인 보복 관세 전쟁을 불렀고 세계 무역량의 3분의 1을 증발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죠. 2026년의 공급망 무기화 역시 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굶주리는 지옥문을 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의 정세를 보십시오. 과거에는 좁은 개천 수준이었던 국가 간 갈등이 이제는 전 세계 반도체와 배터리 물류를 막아서는 거대한 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국가들에게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100년 전 관세 장벽이 높아지자 기업들은 도산했고 사람들은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이 쌓아 올리는 무역 장벽의 높이는 1929년 대공황 직전의 수치와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합니다. 차트는 이미 무역의 동맥 경화로 인한 기업 이익의 급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닫힌 경제 시대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우선 공급망이 내재화된 기업을 찾으세요. 원재료를 외부에서 빌려오는 기업은 2026년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지도를 포트폴리오에 반영하세요. 이제는 재무제표보다 어느 나라에 공장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수익 지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소비자의 섹터의 비중을 높이세요. 무역이 막혀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불황에 강한 방어주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무역 전쟁은 곧 환율 전쟁으로 번집니다. 1930년대에도 각국은 수출 경쟁력을 위해 화폐 가치를 억지로 낮추는 정책을 폈죠. 2026년에도 환율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문은 닫히고 물가는 오르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가장 믿었던 돈의 시스템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어떨까요? 본론의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폭발력을 가진 부채의 덫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세 번째 평행이론은 부채의 늪과 금리의 배신, 피해 청구서가 도착하는 2026년입니다. 부채는 투자자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는 호황기에는 축복이죠.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잔인한 독이 됩니다. 1920년대 사람들은 10%의 증거금만 있으면 주식을 샀습니다. 2026년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끌과 비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미래의 수익을 오늘 앞당겨 썼습니다. 2026년은 그 빚의 파티가 끝나고 주인들이 돈을 돌려받으러 오는 디레버리징의 시작점입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구제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중앙은행은 여러분의 개별 계좌를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시스템의 화폐 가치를 지키는 곳입니다. 1929년에도 연준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금리의 배신을 감행했습니다. 2026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무너진다면 연준은 시장을 버리고 물가를 잡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가장 냉혹한 진실입니다. 차트상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공황 직전 미국의 총부채 비율과 현재의 가계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십시오.
2026년은 그동안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유예해왔던 그 막대한 부채의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부채 절벽의 해입니다. 100년 전 금리가 오르자마자 빚으로 쌓아 올린 주가 지수는 단 일주일 만에 가루가 되었습니다. 2025년의 부동산과 주식 차트가 1929년과 닮아 보이는 이유는 두 시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는 연료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채 절벽에서 살아남으려면 부채 다이어트를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2026년의 고금리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또한 현금은 쓰레기라는 오만을 버리세요.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계 기업과 깡통 계좌의 매물을 기다리세요.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이 준비된 자의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1929년 폭락장에서도 주가는 몇 번이나 반등하며 개미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반등은 더 큰 추락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차트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1929년과 다가올 2026년을 잇는 세 가지 파멸의 평행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요. 대공황의 어둠 속에서도 0.1%의 사람들은 일생일대의 불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폭풍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 다가올 2026년 위기를 기회로 바꿔 0.1%의 부자 대열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술의 환상이 만든 양극화, 성문을 닫아걸기 시작한 보호무역,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였던 부채의 덫까지, 이 세 가지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온 당연한 우상향의 시대가 저물고 자산의 거대한 재편이 일어나는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드린 목적은 단순히 공포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대공황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누군가 마천루에서 절망할 때 누군가는 차트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읽고 현금을 확보했으며 모두가 시장을 떠날 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았습니다. 2026년의 폭풍 역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재앙이겠지만 깨어있는 투자자에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강조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기술이라는 이름의 광기에 매몰되지 말고 자산의 본질적인 현금 흐름을 체크하십시오. 둘째, 공급망의 변화를 읽고 국가 간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십시오. 셋째, 부채라는 사슬을 끊어내고 다가올 하락장에서 사냥꾼이 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시장의 순환 주기는 명확합니다. 거품은 반드시 터지고 그 자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력으로 채워집니다. 2026년은 그동안에 방만했던 시장이 정화되는 혹독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겨울을 견뎌낸 사람만이 다음에 찾아올 찬란한 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평행이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2026년이 우리가 맞이할 최악의 시나리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속하게 하고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데자뷰 경제노트는 앞으로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하고 정교한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